2022년 네. 시장 투자 난이도 네. 한 난이도가 한 3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대표님한테는 별 3개고요. 네. 일반인들 눈높이로 좀 맞추시면 네. 한 4개 정도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세팅이 다 되신 거고 새로 이제 출발을 1월 3일부터 딱 한참 됐죠. 그래서 거고. 벌써 이제 그 장 파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시장 파악. 시장 성격.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벌써 지난해 8월 9월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올해 2월 달까지는 장 없다고.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기대할 게 별로 없다. 기대할 게 없다고. 상승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좀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죠. 벌써 그 6개월 동안 앞으로 장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근데 지금 벌써 4, 5개월 지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맞잖아요. 그동안에 장이 치고 올라간 적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9월 달 이럴 때도 반등의 꼭지가 3,050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딱 종가 기준으로 해서 3,048까지 왔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2,900도 이제 그 밑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 아주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2,700까지 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뭐 2,600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미국에서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 번 정도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급반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그 방향성을 이렇게 이제 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그 개별주 어쨌든 시장이 지금 그 돈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수가 안 될 때는 그 개별주 장이 되거든요. 거기에서는 지금 그 수익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많이 급등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가을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소위 말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래서 엔터주들하고 게임주들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12월 중순부터 한 달 정도 급등했던 게 어떤 섹터죠? 12월 중순이요? 네. 한 달 정도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잠깐만, 제일 최근에 로봇 관련. 그렇죠. 로봇 관련주들 그것도 벌써 한 달 정도 동안에 50% 이상 올라간 종목들 되게 많아요. 거기 남 대표님이 계셨습니까? 그렇죠. 그 수익 날 곳은 다 이렇게 이제 트레이딩하는 계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수익이 많이 난 것들은 벌써 또 이렇게 다 챙겨놓고 거기 계셨군요. 나는 돈 번 거 아무것도 없어라고 딱 시치미 떼고서 또 다음에 또 먹을 게 뭐가 있나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도 로봇이 이제 이렇게 테마가 이제 슬슬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카 관련 해가지고 그거 하고 쭉 왔었고. 그 다음에 요번에 내일부터 이제 일반 청약이 들어가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 관련주들. 그래서 급등하는 것들이 있죠. 저희가 17일에 찍고 있습니다. 17일. 그러니까 18, 19일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근데 그 관련주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서 공모를 많이 하면 그거 갖다가 뭐 장비라든지 이런 거 투자 발주 많이 할 거다 이러면서 장비주가 막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들 해가지고서 급등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벌써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딱 두드리고 그러면. 근데 그거 미리 준비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슈화하기 전에. 이슈 되기 전에. 이슈 되기 전에. 바로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랬더니만 그것 중에 하나는 이제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그런 종목도 있고 뭐 그것도 이제 일종의 테마주죠, 테마주. 그래서 제 책에도 보면 그 테마주들 투자하는 방법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별주 투자는 그 테마주라는 게 과거에도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앞으로도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때 투자를 하고 그런 거를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필히 배워놔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 우량주만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우량주들이 뭐 너무 긴 시간 그냥 누워 있는 잠자는 우량주여서. 그 우량주라는 것도 자기한테 돈이 벌어져야지 그게 우량주 같은 느낌이 들지. 삼성전자 샀는데 그래 9만 원, 9만 5천 원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서 그래도 지금 많이 올라서 7만 7천 원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량 기업인 거죠. 그냥. 우량 기업이지 그거 자기한테는 그 애물단지예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그 8만 원 후반대에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속상하죠, 속상해.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량주라고 해가지고 남들한테 우량주라고 해서 무조건 그 언론이나 이제 이런 그 SNS 상이라든가 또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덥석 사면 안 되고 장에 맞춰가지고 자기한테 어쨌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기본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지수보다는 더 수익을 내려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 다른 말에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벌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제일 중요한 게 주식 투자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나. 그럼요. 그러니까 전 국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거의 뭐 초등학교 중퇴에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수익은 아무나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지속적인 수익이라는 거는. 그게 제일 어렵죠. 그게 그러니까는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느냐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 요즘에 주식 책이 얼마나 많아요. 주식 관련 책이 정말 많죠. 여기도 책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소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저희가 이 책만 없네.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여기 뒤에다 좀 깔아놨어야 되는데 저무 실례인데 이거. 저희 그래요? 다음에 오실 때는 저희가 뒤에다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권 또 쓰시면은 또 저희가 계속 깔아놓겠습니다. 지금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이거를 저희가 너무 신뢰를. 그래서 그 책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인쇄 다 좋은 데다 쓰고 있고 다 기부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잘 쓰고 있으니까는 혹시 책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공부 방법이나 구체적인 거는 이제 뒷부분에 조금 여쭤볼게요. 일단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2022년 시장 투자 난이도 뭐 별 5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해보자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근데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만 갖고 있고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쉽죠. 그러니까 그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래서 항상 보통 지금 질문 잘하셨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거의 항상 그 별 5개 중에서 한 3개는 되지 않나 그런 거예요. 늘 어떤 시장이든. 그 쉬운 시장은 한 2번 있었나? 뭐 10년에 한두 번. 10년에 한 번. 그러니까는 이제 재작년 한 번 있었고 2007년도. 2007년도. 처음으로 우리가 코스피가 2000 넘었을 때. 그때 되게 쉬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식 투자 처음 나섰던 1986년인가? 그때. 이거는 그때 상한선 6%. 사갖고 있으니까 상한가 가는 거예요. 이게 토요일 날도 상한가. 거래도 없이. 그때는 참 토요일 날도 토요일 날 오전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식 85년인가 86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사면 그냥 돈이 되네. 2022년도 전반적으로 이제는 쉽지는 않게 보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한 난이도가 한 3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 이제 외람된 말씀인데 대표님한테는 별 3개고요. 일반인들 눈높이로 좀 봐주시면 한 4개 정도 될 수도 있죠. 4개. 대표님은 그 투자하시면서 금리 인상기도 여러 번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금리 인하기, 금리를 내리는 시절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리는 건데 또 상대적으로 유동성에 의해서 또 주식 투자는 상대적으로 쉬워지고 이런 약간 역설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원래는 금리 인하기가
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 상태가 되기 전에는 보통 주가가 폭락을 하거든요. 어떤 뭐 경제 펀더멘털로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미국 금융위기 때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엄청 폭락을 했잖아요. 우리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960. 900이 깨진 날이 이틀 있었어요. 종가 기준으로. 제가 그날도 트레이딩을 다 했기 때문에 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900을 종가 기준으로 이틀 깨졌는데 그 금리 인하하기 전에 맞습니다. 그 상태 때는 그 상태는 공포거든요. 공포. 그러니까는 허구한 날 뭐 100포인트씩 떨어지는데 그럴 때는 이제 금리를 그 상태가 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대책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좀 그러면서 후행이죠.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 큰 사태가 일어날 때 그럴 때는 진짜 어렵죠. 그 미국의 9.11 테러 때 있죠. 그때도 그랬고요. 그때도 그 우리나라 전체 코스닥 코스피 있잖아요. 이틀 동안 거의 다 한가요. 그렇죠. 거의 다. 그래서 보안주만 뻘개가지고 이게 뭐 먼저 뻘건 거야. 그랬더니 그 방산주, 보안주 맞아요. 뭐 이런 것들만 그때 뻘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IMF 때 뻘건 거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제 한세실업 같이 수출 관련주. 그러니까 이 달러 값이 팍 튀어버리니까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수출 관련주. 그러면서 경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당시는 소위 말해서 경제의 문외한이었는데 이게 금리가 이렇게 달러 값이 확 올라오니까 수출 관련주가 이게 득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서 아주 그 옛날인데. 그렇죠. 2001년이면. 올해는 누가 봐도 이제 금리 인상기잖아요. 뭐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감론을박이 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 번 이제 금리 인상기를 겪어보셨고 그럼 올해와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2013년도인가 그때 금리 인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그 미국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급격한.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돈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면서 신흥국 경제 주식 시장이 폭락 거의 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보도 오픈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대다수 이제 저도 예측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금리 인상하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막상 그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급락을 할 거고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매파적으로 강하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는 완화적으로 시장의 충격을 조금 흡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급반등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시차를 좀 잘 두고서 그러니까 지수가 그냥 떨어진다고 해서 무작정 이렇게 돈이 들어갈 게 아니고 매수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금을 최대한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이슈화되면서 실행이 되면서 요번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지난주만 해도 주가가 한 50포인트 정도 급등을 한 날이 있었죠. 그래서 2,970포인트까지 갔는데 그러면서 결국에 그날도 나온 게 이제 파월 의장이 올해 하반기나 돼야지 이제 금리를 인상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우리나라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제 0.25% 포인트가 이제 상승을 시키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그날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도세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오늘 많이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매도세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 오늘 이렇게 추가 하락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내일 모레 있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 청약 그것 때문에 돈을 마련을 한다고
이제 그 팔아치운 네. 그 부분도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금리 인상의 악재가 눌러져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네. 주식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장이 아무리 안 좋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도 그 잠깐 폭락하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거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못 피하고 네. 재작년 제가 여러 군데에서 누차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2020년 재작년이죠. 코로나 팬데믹일 때 네. 지수가 그때 몇 포인트부터 떨어진 줄 아세요 혹시? 그때는 잠시만요. 계속 흘러내리지 않았었던가요? 그러니까는 그때 2월 달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예, 예. 2월 달 초만 해도 예. 2,200포인트대였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본격적으로 떨어진 거는 한 보름 돼요. 보름. 네. 2주 정도 돼 2주.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 당시도 어떻게 됐냐면 2,2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 한 100포인트 떨어지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사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2,000까지 오니까 더 산 거예요, 막. 네. 거기에다가 1,800까지 오니까 이제 겁이 나서 못 사는 거예요. 오히려, 못 사는 예. 거예요. 오히려. 벌써 2,100, 2,000에서 사신 분들은 손해가 크잖아요. 네. 1,600, 1,700 되니까는 이제 공포가 막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네. 그때 원래 샀어야 되는데 그러고서 이제 1,500 오니까는 뭐라 그랬냐면 손절하기 바쁘고 막 아니, 자포자기하고 막 바닥 밑에 뭐가 있다고요? 지하실이 있다고. 네, 네. 그래서 1,2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고 막 이렇게 네. 떨어져. 그때도 1,500 밑으로 종가 기준으로 200 이틀 있었어요. 이틀 예. 종가 기준. 예. 그런 것처럼 그 요번에 그 떨어질 때 있잖아요. 보름만 주식을 참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고서 이제 바닥이 확인이 이 정도면 바닥이다라는 거를 네. 수치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전부 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이 큰 감각적으로 그건 뭐냐면 제가 그때 무조건 주식을 사도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종목까지도 다 불러줬었는데 그때 이제 그날 마침 이제 모 증권사에서 제가 라이브 강연을 했었거든요. 네. 비대면으로. 네. 그러면서 종목까지 다 불러줬다고. 그때 카카오 같은 거 14만 원 했어. 액면 분할하기 전에 14만 원. 14만 원. 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제 네. 27만 원, 8만 원. 네. 그 저도 그때 샀으니까. 요즘에 동진 세미캠 얼마 전에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네. 그거 10,000원, 11,000원 했었거든요. 저도 11,000원에 샀는데 네. 동진 세미캠. 네. 그러니까는 그 종목을 이제 제가 그때 다 불러줬는데 그때 왜 1,500 밑에서는 사도 괜찮냐면 네. 2008년도 900포인트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나 그 정도로 사이즈 그 주식 가격 그냥 단순 가격으로는 그때에 비해서 외형적으로 한 1.5배는 커졌잖아요. 우리나라. 네. 네. 그러니까 웬만해서 1,500 밑에서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괜찮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이제 감각적으로 이렇게 좀 시장 전체를 사이즈 자체가 우리나라가 만약에 부동산 값이 서울에 네. 아파트 값이 금리를 막 올리고 쪼인다고 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가서 확 떨어지겠어요? 절대로 안 떨어지죠. 사이즈 자체가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린 돈 있잖아요. 네. 그거를 아무리 쪼인다고 하더라도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어요. 원래 인플레이션이 자연 증가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연 증가분.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급락하는 게 한 번 있죠. 네. 그리고 투매가 혹시 나와야 돼요. 또 뭐 반대 매매 같은 게 좀 네. 나와야 그러면은 이제 그때가 이제 매수할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이 되는 거죠.